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입니다. 김정희 멘토님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아, 예, 물론 잘 지냈죠. 나무노 멘토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도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고생 좀 하긴 했는데, 예. 이번 주 주말에 뭐 좋은 계획 있으십니까? 아, 요즘 너무 더워요. 네. 네, 더워서 뭐 어디 가겠어요, 이거? 네. 네, 그냥 집에서 네. 요즘 와이프도 뭐 좀 굉장히 갈구고 있는데, 예,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자제 좀 하고, 네, 좀 청소 좀 하고, 착실하게. 빨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진짜요? 좀 잘 보여야죠, 이제. 아, 그러시군요. 날이 더워서 정말 나가기가 굉장히 좀 두려운 이런 날씨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바빠요. 예, 토요일 날 우리 서울경제 TV 보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위해서 포항에 토요일 날 내려갑니다. 토요일 날 세미나 내일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 또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게 돼서 좀 바쁠 것 같은데요. 여튼 뭐 여러분들 만나 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설렙니다. 포항은 처음이고요. 부산에서도 정말 오래간만에 내려가기 때문에 꼭 한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전국 투어 이렇게 뭐 로드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죠. 근데 내일 따라가도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빨래는 어떻게 해요? 빨리 미리 해놓고 오늘 그냥 가서 빨리 해놓고 예, 그것도 좋은 쫓아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상박과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뭐 좀 잘 지켜봤죠. 네. 지켜봤는데 참 오늘 좀 힘드네요. 이 포르투갈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 그렇죠. 그동안 좀 잠잠했었죠. 뭐 2011년, 11년도 좀 얘기가 뭐 그리스도 얘기 많이 나왔고 피그스였나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게 좀 불거지기 시작해서 그 포르투갈 제1은행 예, 지금 뭐 회계 부정을 해버렸죠. 뭐 양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들도 대규모 선물에서 또 해치하는 물량들이 좀 나왔다는 게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많이 살았죠. 그 사는 것들은 이제 방어하겠다는 그런 좀 의미로 좀 보여지고 근데 뭐 이게 사실 그걸로 끝나고 그냥 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걱정만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오늘 시장은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렇죠? 한 네. 7,000계약 이상.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7,000계약이지만 어저께 3,000계약 샀고요. 그 전날 또 3,000계약 팔고.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8,000계약, 9,000계약, 12,000계약 이 외국인들 선물의 장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지수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자리도 없고 강하게 떨어질 자리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지르는 그런 배팅인 것 같은데 포르투갈도 참 뭐 거의 뭐 핑계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제 수급에서 또 이제 오늘은 선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매도를 했지만 또 실제 현물은 또 샀어요, 그죠? 네, 뭐 그러면 아직까지 현물 사는 또 외국인들은 현재 존재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네. 기관들은 지금 7일 연속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추세는 안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이평선을 싹 다 지우고요. 이 캔들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충분히 지금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의외로 잘 안 죽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일정 부분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튼 뭐 지금 지수 오늘 뭐 좀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려를 할 필요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내부적인 네. 어떤 시장 충격이나 어떤 이슈가 있었든 모르겠지만, 아유 포르투갈 이런 거 좀 키프로스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잠시 지나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장난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떤 네. 좀 장이 예측이 됩니까? 다음 주는 뭐 사실 뭐 다음 주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도 네. 일단은 저는 뭐 포르투갈 이슈는 단기 약재로 좀 네. 보여질 거라고 보니 이번에 또 이라크 사태도 또 그랬었잖아요. 그때 예 그때도 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좀 하락을 했다가 네네. 금세 또 회복했듯이 그렇죠. 그거보다도 좀 이슈가 좀 약하지 않나 네네. 생각되기 때문에 그 외부 변수만 좀 해결이 되면 네. 뭐 금방 또 상승 뭐 2,000포인트 또 올라가지 않을까 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또 기관들이 2천만 올라왔다면 어디서 샀던 물량인지 내놓는 게 참 그게 좀 그렇네요. 그렇죠. 네. 더 이상 팔 물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려오는가요? 빌려서 파는 건가요, 이거? 공매도 아닌가? 혹시? 빌려드린 적 없어요? 제가 뭐 기관한테는 안 빌려주겠어요. 예, 네. 그렇군요. 저도 오늘 요즘 HTS에서 그게 네. 떴더라고요. 주식 대여하라고, 이자 줄 테니까 대여하라고 네, 그 서비스 떴는데, 네. 결국 이거 개인들 대여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뭐 이자를 받는다 개념으로 네. 장기 투자가 되긴 하지만, 요거 받아가지고 또 공매도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차익거래에 네. 좀 쓰일 수도 있고, 네. 괜히 그거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서 먹어야죠. 뭐, 팔아서 먹습니까? 그렇죠. 네. 남자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 50%는 벌어야 되는데. 50%는 먹어야죠. 그렇죠. 그럼 몇 프로, 2%, 3%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참 불공평한 게 네. 대여는 받으면서 차입은 안 되게 해놨어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시장이 페어하지 못하다는 거죠. 개인들한테도 차입의 기회를 주면 뭐 실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치고 네, 똑같이 맞습니다. 대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쪽 대여만 가능하고 차입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여튼 뭐 이야기 좀 흘러나왔는데 다음 주 전략은요. 일단 유럽계 자금 계속 제가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주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6월 말에 980억이네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 보면 이 DSK라든지 바클레이, CS 이런 쪽 UBS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유럽계 자금의 성향상 급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급등이 나타나면 두사달.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욱더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결국의 목적은요. 하나인 것 같습니다. 7, 8월 달 좀 강하게 땡기지 않을까. 그 마지막 분기점이 저는 다음 주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전략은 이 정도로 마쳐보고요. 이제부터 오늘장 시장을 들었다 놨다 우리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던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삼성중공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삼성중공업 답이 안 나오는 요즘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게 알 수 없는 바닥이고, 지금 신저가 행진이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하면 드릴십 네. 잘 만들잖아요. 네, 네. 이 드릴십으로 땅 하나 뚫고 자기 주식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 이거 거의 뭐 자해 수준인데, 네. 이거 뭐, 지금, 얼마 전에 뭐 수준을 했어요. 네. 신규 수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수준을 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이제 실적 악화, 2분기에, 이거 어닝 쇼크가, 호흡기 떼는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올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대응원 가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어차피 손절 타이밍도 지금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좀 짧게 손절 치고 나오고 다른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뭐 보유하신 분들은 2년, 3년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시든가 아니면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아까 이제, 김종민 멘토께서 말씀하신 호흡기 정도, 응급실 들어갔다 나오지 않을까. ICU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까, 왜냐면 1분기에 충당금을 5천억 잡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충당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현대중공업이 과연 1분기 5천억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충당금을 잡지 않을까. 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또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좀 이슈가 다 터졌어요. 삼성중공업은 4,000원 이상의 탱커선 3개 수주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2조짜리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는데, 그런 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과연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에 제가, 삼성중공업의 동향을 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7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이 49만 주 나왔으니까, 오늘 거래량의 반은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했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들어온 4일 전에 들어왔던 19만 주와 10만 주를 보면 이 창구가 전부 다 유럽계 창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물 때리면서 이렇게 때렸다. 사실은 이런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못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투매에 거의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주가는 항상 밸류 측면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의 이 밸류 측면에서의 이 삼성중공업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분명히 이 기업의 실적 가치는 이제 하향 국면에서 수평으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적정 주가 대비 지금 한 40%가량 급락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역사적 전저점의 가치를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인 것 같습니다. V자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요, 지금 마치 떨어지는, 원래 이제 투매에는 동참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투매에는 동참하되,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태가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이니까요. 투매 동참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7, 8월 달 추이를 보면서 굉장히 다분히 지금 BDI 지수도 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보유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번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이름만큼 굉장히 나이스한 주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죠? 네, 나이스 정보통신하면 여러분들이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뭐 카드 결제하잖아요. 거기 나이스 그 카드 리더기 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깔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또 전자결제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작년 10월부터 이게 기가 외인들의 꾸준하게 그냥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수급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저점이 한 6,800원이었던가요? 그때부터 해서 2만원대까지. 네. 굉장히 급상승을 지금 이룬. 이렇게 좋은 종목 참, 왜 못 봤을까요? 봤으면 나이스가 되는데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6% 정도 올랐던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전자결제 시장 또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개인들의 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단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조금씩 올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에 또 지금 많이 올랐긴 했지만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비싸다고 보진 않습니다. 적정 구간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날성 보통신이 보니까 2분기하고 3분기가 성수기더라고요. 2분기, 3분기 지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까지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사업까지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밸류밴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제일 윗 빨간선 라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한 지금 평가를,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면은 매도 타이밍은 아니죠. 왜냐면 이 밴드의 각도를 보시면 이 실적의 개선 각도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럴 때는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에서 뚫어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여기 지지가 확인되면 필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밴드 크기만큼은 기본적으로 나오던 거를 제가 하이닉스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좀체에게 한번 달아오른 돌은요 쉽게 이렇게 꺼지진 않는 것처럼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추가 상승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잡기에는 좀 어떨까요? 지금 한 월요일 정도에는 뭐 지금 가격대 기준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좀 한 2-3% 정도 조정받은 19,000 후반에서 2만 원 전후로 사이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능하다. 그렇죠. 저도 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충분히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탄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종목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하림홀딩스입니다. 하림홀딩스. 역시요, 닭이 날고 있습니다. 하림홀딩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거 뭐 요즘 닭값이 생각보다 좀 주춤거리고 있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리가 좀 기대만큼 성적을 못 거두면서, 닭 소비가, 그렇게 좀 많이, 소비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림의 주가는 굉장히 좀, 오늘도 뭐 신고가를 갱신했다시피,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 올라가나 좀 놓고 보니까 하림이 그런 닭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 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사료 부분이 사료 부분 이쪽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 곡물 차트 보시면 옥수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역사상 거의 뭐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사료는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좀 원가에 있어서 좋은 원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서 또 지금 또 환율도 좋잖아요. 그렇죠.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비슷한 기업으로 이지바이오도 굉장히 좀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앞으로 이건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요. 또 기관 외인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현재 고가를 뚫어준 주체가 그런 꾸준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기관 외인들의 모습 포착이 됐기 때문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조정도 많이 거쳤고요. 그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료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발생하던데 보니까 사료 부분이 저 동남아나 베트남 이쪽에 그 공장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곡물 사료 먹여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원화 강세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월드컵은 이제 끝나가지고 닭고기 별로 안 먹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죠. 초복. 이제 복날이 슬금 다가오니까 이 복날에 대한 기대감.
네, 역시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이런 계절적으로 항상 이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예, 궁극적인 것은 이제 실적인 부분인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역시 아까 나이스정보통신처럼 이 밸류밴드의 방향이요. 굉장히 우상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윗선에서 놓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종목 또한 빨간선 정도까지는 뭐 절대적인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7,200원까지도요. 충분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모든 것이 발표가 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기대치들이 더 살아있는 부분이라서 역시 하림홀딩스도 저도 상당히 좀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7월 11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4일 대한항공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34,950원에 매도되며 3.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오늘장 2.49%의 수익률 기록하며 38.7%의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7.6%의 수익률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3위는 나무누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22.6%의 수익률로 2단계 상승했네요. 4위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가 21%를 기록하고 5위는 박종효 멘토의 한전 KPS가 새롭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지웅 멘토가 새롭게 1위를 차지했네요. 마이크로 콘텍솔이 38.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웅 멘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새롭게 1위 자리를 탈환했네요. 누적 수익률 68%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56.2%를, 3위는 38.7%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김지웅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전당에도 변화가 찾아왔네요. 정재훈 멘토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획득하고 있습니다. 사바 네트워크가 금메달을, YB로드가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되며 67.9%의 수익률로 새롭게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히든카드만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히든카드는 사실 한 장이죠.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인데요. 첫 번째, 대한항공, 지난주 이제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관련해서 매도 사인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쌍용차, CJ 대한통운, SK텔레콤, LG화학, S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익률이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의 상황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선 한 종목씩 찾아볼게요. 쌍용차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굉장히 전혀 없이 가깝습니다. 2010년 이후에 지금 무분규 타결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다가 급격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재밌는 사실은 이 10,000원에서 12,000원 이 쌍용차 올라갈 때 누가 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000원, 12,000원에 누가 샀는지 아십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샀어요. 연기금, 투신, 그리고 또 증권사까지 다 샀거든요. 외국인도 샀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매도가 나왔을까요? 전혀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이 하락에서 하락을 그대로 만들었던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증권사만 매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아직도 안 팔고 12,000원에 샀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연기금은 왜? 아직도 이 기업은 이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데 그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조정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반등 나올 때는요, 강한 반등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될 테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J 대한통운인데요. 요거 굉장히 잘 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 또한 어떤 측면으로 말씀해 드렸냐면, 고평가 오버슈팅을 좀 즐기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은 이 실적이 워낙에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오버슈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15만원, 15만원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오늘이 14만 3,500원이니까요. 다음 주 초반에 15만 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돌파가 되더라도요,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제가 출연하지 않는 날도 매도 사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목표가 상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인을 드릴 때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인데요. 좋아요. 이 종목도요,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달 이 지금 뭐냐면 휴대폰 단말기 관련해가지고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제가 이 SK텔레콤 추천해드렸을 때 분명히 말씀해드린 부분은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요. 1분기 말에 비해서 2분기 말 동안에 얼마 정도 상승했다고요? 46,000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거 반영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27만원을 훨씬 뛰어넘어야 적정가거든요. 그러니까 27만원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같이 부대끼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 우리 2012년 이후에 유럽계 자금이 3번 들어왔습니다.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시마다 3번 들어왔는데, 그때 절대 놓치지 않았던 기업이요. 바로 LG화학입니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면,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이 29만원 살짝 넘었던 부분 있죠? 여기가 적정 주가를 처음으로 터치한 흐름입니다. 터치하고 나서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밸류밴드 적정 주가가 떨어지다가 적정 주가가 다시 상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타고 앉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한번 적정 주가를 놓고 하고 왔지만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를 높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난데없이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S1인데, S1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지웅 멘토가 아직까지 S1을 고향집에 설치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은 맞았지만 이거는요, 찰나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적정 주가의 상승 각도를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적정 주가의 상승 각도가 이렇게 높은 기업이 주가가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시장 충격이라 보시면 돼요. 즉, S1이라는 기업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장 자체 종합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거기에 따른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진 거지 기업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에는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자체 개별적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S1은요 시장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없이요,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상승 가도를 아주 강하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넉넉히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난주 방송 보시고 안 사신 분 계시면은요, 사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드디어 다음 주 공략할 만한 종목의 히든카드 키워드 하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두 번째 키워드는요, 2차 전지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양극화 물질입니다. 하나씩 이제 좀 풀어보자면은요, 첫 번째 키워드가요,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이 뭐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삼성그룹주들이 보면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좀 소위 말해서 삼성그룹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그죠? 끝도 없이 잘 가고 있고, 사실 S1도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추세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홈런 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삼성중공업 거꾸로 가버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가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이제 개편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삼성이 그룹 내 계열사별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그룹주 중에 하나다. 근데 삼성그룹주 중에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하면 이미 딱 떠오르는 종목 있으시죠? 이거다. 그게 아닙니다. 예. 2차 전지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재강꾼이 있어요. 바로 이 기업이 됩니다. 자, 마지막 히든카드 세 번째는요, 양극화 물질이라는 게 나왔어요. 양극화 물질. 그러면 2차 전지, 즉, 배터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무엇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요, 있을 거예요. 그쵸? 이번에, 삼성, SDI와 합병한 회사가 먼저 떠오르시죠? 그거는 음극화 물질이에요. 양극화 물질은 딴 회사입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바로 이 회사입니다.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삼성정밀화학. 삼성정밀화학이 이 산업용 도료나 뭐 이런 재료들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쵸? 네,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면은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 현재까지의 삼성정밀화학의 실적 추이예요. 4년, 5년, 6년, 7년, 8년에 꽤 좋았죠. 좋았다가 12년에 이 매출액이 피크를 쳐요. 근데 매출액이 줄어들기 전에 이익이 먼저 줄어들죠.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급감해가지고 지금요, 2004년 이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지금 최악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실적이니까 사실 주가가 최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과연 터닝 포인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씩 더 살펴보자고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삼성 정밀화학이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적들을 다 예측을 집계를 하잖아요. 그 집계한 거를 평균 가격을 딱 매겼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2,981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0, 영업 손실이죠. 191억. 그리고 당기순 손실 164억으로 최악의 실적이 1분기에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예측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역시 손실이지만 당기순이익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자회사 실적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손실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2분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최바닥을 찍고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양극화 물질이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약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2020년까지 연 3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반이 뭐냐면 반이 소재예요. 반이 소재인데 이 양극화 물질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자회사가 이제 S&T인데 그 자회사가 지분을 50%, 삼성정밀화학이 50%를 가지고 있고 삼성 SDI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회사를 통해서 전부 다 삼성 SDI로 납품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삼성정밀화학의 매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올해는 굉장히 작습니다. 1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증가폭과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익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H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이나 조선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학이 왜 저렇게 실적이 안 좋았느냐. 건설 경기와 조선 경기가 좋아야지 삼성정밀화학도 경기가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건설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CH 같은 경우에는 삼성정밀화학도 이제는 견조한 이익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하나만 다 회복되면 되죠. 뭐죠? 바로 조선업입니다. 조선업만 회복될 경우에는 ECS 매출이 급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5분 능선 넘어섰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거 조선업만 회복된다면 실적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치로 또 한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메셀로스라든가 애니코트 설비를 갖다가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이제 수출에 관련돼 있죠. 지금 이제 원화의 문제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쪽에서의 마이너스 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원가 관리 측면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화에 접어들어서 이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실적의 터닝 포인트는 1분기를 기점으로 터닝이 되었다. 그럼 주가가 만약에 1분기 실적을 가지고 터닝이 되었는데 그 1분기에도 고평가였느냐 그것만 이제 판단하면 이제 게임은 끝나게 되겠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이 기업은요 참 이벤트도 많고 이벤트에 따라서 이 삼성그룹 치고는요 굉장히 가벼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작은 변수에도 많이 흔들렸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보시면 뭐 삼성전자와 프린터 부품 개발한다고 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그죠? 태양광 진출한다고 했다가 사실 무근이 됐다가 급락했다가,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한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문제가 뭐냐면, 사업의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폴리실리콘 사업 중단한다고 해서 급락이 들어오고. 결국 이 삼성정밀화학이 어찌 보면은요, 항상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다는 설에 굉장히 많이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3만원대에서 뭐 9만원대까지 출렁출렁 완전히 뭐 춤을 추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이것도 제2의 폴리실리콘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은 삼성의 주력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2차전지는 삼성의 주력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SDI가 합병을 했고요. 그럼 삼성정밀화학, 여기서는 2차전지 양극화 물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와 설비 가동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에 춤을 췄지만 그간에는 조금 이 이벤트 올라갔던 것들이 사실은 다 실패한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양극화 물질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역시 이제 밸류 측면으로 접근할게요. 밸류 측면으로 접근하면 요거는 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모니터로 볼게요.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요 그림은 옆으로 이제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역시 이제 크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정주가의 선이 계속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기 지점으로 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올라가는 지점으로 이제는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여기를 기점으로 분명히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순간적으로 점핑이 되었던 것은 뭐죠? 약간의 오버슈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 나왔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이거는 당연하게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통과해서 2분기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목표가 1차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현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1,200원 현 가격입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넉넉하게 주셔도 되겠고요. 적정 가격이 얼마냐면 1차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적정 가격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5,000원.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2차 목표가로 넘어가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내용이 나오면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 한 49,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분명히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볼게요.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손절가는요, 의미 없는 손절가인데 일단 38,000원 잡아놨고요. 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이 지금 그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삼성정밀화학도 삼성코닝이라든지 삼성토탈, 삼성석유화학 이쪽 라인도 전반적인 체제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에서 일단 삼성정밀화학 상장기업을 중점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삼성정밀화학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의 매수를 통해서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나무누멘토의 히든카드는요, 삼성정밀화학이었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가장 핫한 전문가죠. 뭐 저도 이제 포트가 2개나 편입이 됐고 한 종목은 참 이거 뭐 1위예요, 1위. 먼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자, 지금 수익률이 38.7%죠. 제가 고지가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10,000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2%인데, 이건 12% 하루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 정도면 50%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요.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되는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휴대폰 쪽에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그걸 메꾸려가면 반도체 그리고 SSD 이쪽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거는 오히려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의 뭐 예언 수준인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 유비쿼스 이건 좀 아쉽습니다. 자, 이게 뭔가 좀 아쉬워요. 왜 그런가? 자, 놓고 봤을 때 이게 유비쿼스 하면 네트워크 장비 주고 빅데이터.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빅데이터였는데, 자, 지난주에, 구글하고, 구글의 빅데이터하고, 우리의 영표하고 대결을 했죠. 빅데이터가 졌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근데, 자, 빅데이터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영표의 분석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몇백억을 투입을 했는데, 영표 씨한테 졌습니다. 앞으로 영표 씨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페일레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비중이 있거든요. 반대로 했을 경우에.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계속 진화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종목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차량 경량화. 세 번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자, 첫 번째, 제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자, 그림 보이시죠?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대략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를, 최소 2만 개에서 요즘에 자동차 전장화 많이 되면서 3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좀 쉽죠? 2만 개 중 하나, 로또보다는 좀 낫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시어. 차량 경량화. 차량 경량화. 요즘 고유가, 자, 기름가,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환율이 좋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고유가 지금 시대죠. 연비를 높이는 자동차 이제 팔려고 하면, 연비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동차 무게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엔진을 어떻게 굉장히 좋게 만든다. 그런 거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강철, 굉장히 무겁죠? 그게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알루미늄, 가벼운 알루미늄, 그리고 좀 더 싼 플라스틱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지시요. 바로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제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이름도 플라스틱이에요. 에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만들지는 않아요. 일단 원가에 집중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를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회사는 범퍼나 그런 트림,
자동차에 들어가는 현대 뭐 기아차에 지금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 제가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게 원가율 개선입니다. 예. 매년 이 회사가 2010년도부터 2010년 7천억, 2012년 8천억, 작년에 9천억 돌파했고,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1조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1조인데 겨우 수익은 뭐 몇십 안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매출 1조인데 영업이익률 1%만 나오면 이건 100억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지금 600억밖에 안 되는 회사 1%만 계산돼 100억이고 지금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올해 뭐 1분기에서 뭐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작년의 실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개인들이 뭐 가장 중요해하는 그 이슈가 있겠죠. 네, 뭐냐? 자, 뭐 M&A 그리고 지분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얼마 전에 그런 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그 개인 투자자가 5% 지분 매입을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뭐 그런 한국화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도 뭐 그 지분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거기다 또 M&A 이슈 하면 또 뭐 아이리버, 뭐 SK텔레콤이 아이리버 인수하면서 굉장히 지금 뭐 최고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죠. 이 종목도 그런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5% 정도 수준인데 그 경영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경영진이 한 31%, 3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개선되는 그 추이를 확인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투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 5% 정도면 한 30억 정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30억 정도. 로또 한번 당첨돼서 산지 모르겠네요. 예. 이 회사의 그 최대 주장 서진 오토모티브로 지금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현대차나 뭐 기아차에 납품하는 1차 뭐 벤더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가 뭐 같이 좀 움직이는 거 보면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좋은 모습 아니고 21선 밑으로 왔는데 예, 주가가 뭐겠습니까? 쌀 때 사도 예, 비쌀 때 팔아야죠. 지금이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매수가 예, 3,200원 정도면 3,200원 이내면 그러면 좀 부담 없이 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주가 밸류 측면에 놓고 봤을 때도 좀 하단에 위치해 있는 지금 수준입니다. 그 목표가 전 언제나 50% 잡습니다. 예. 3,200원에서 예, 정확히 50% 하면 4,800원이 됩니다. 충분히 제가 괜히 50%를 한 게 아니에요. 뭐 근거도 없이 그렇게 50%를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고지가 얼마 머지 않았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50% 오른다 하더라도 PL로 놓고 봤을 때 뭐 9배, 예, 8배, 9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근거 없고 그냥 허황된 목표가는 아니니까 예, 주가는 막 꿈을 가지고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얼마 전에 그 저점을 기록했었던 2,900원대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2,850원을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 좀 기대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예, 김주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좋은 하루 되셨나요? 자, 네. 오늘 소감 두 번째인데요. 아, 뭐 세 번째죠. 근데 우리 같이 한 예, 두 번째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나무로 멘토님 보면 그 분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나무로 멘토님의 분석력과 저희 동물적 감각이 합쳐지면 최고의 우리가 파트너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동물적 감각, 애니멀 스피릿 하면 존 레이너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기업가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금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적 감각으로 왔는데, 그 동물적 감각이 워낙에 좋으신 분 같아요. 등장하자마자 1등 해버리고, 참,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 이렇게 수익 내러 오세요. 하시면 됩니다.